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 현재의 깜깜이 선고라고 하죠. 이렇게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각종 추측과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기흥 대변인님,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오늘 열리는데, 네.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 만약에 한다면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가포 비상령까지 내려서 뭔가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목요일 날 하게 되면 이틀 정도 했을 때 화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에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 기일이 있는 만큼 네. 오전 중에 뭔가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의 어떤 그런 추측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그렇게 역산을 해서 오늘 오전에 이번 주에 한다면 오늘 오전 중에는 헌재의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하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네.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쪽에 천막까지 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8대 0이라고 파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느긋하게 민생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본다면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6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기일은 지난달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어떤 줄탄핵의 어떤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 줄 기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민의 시간은 다음 주까지 저는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선고 얘기는 뒤에서 잠시 해보도록 하겠고,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선고 날짜 맞추기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너무나도 이 많은 추측이 틀리고 있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제가 사실 지지난주 주말 집회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 집회가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주에 선고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랬는데 예, 계속 다음 그랬죠. 주에 또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너무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또 단식하시는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 또,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도보 행진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 헌재 어떤 선고를 기다리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사회적 갈등도 갈등이지만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빨리 선고를 좀 내려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어제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헌법재판관의 한 분 중에서 그 지인하고 3월 13일 날 약속이 있었는데 네. 그 약속을 23일 이후로 잡읍시다라고 약속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3일 이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마저도 그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맞다면 21일 금요일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면은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경찰청이나 그다음에 종로구청, 서울시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2, 3일 전에 예고를 해주는 것은 맞고, 그렇다면 근데 오늘도 오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때문에 네. 저는 내일 예고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번 주도 넘어가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네. 이제는 사실 이제 국민적인 혼란과 국민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쳐가고 건강을 위해서 좀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21일 금요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헌법재판관들 8분들이 각자 참 중대한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고심이 크지 않나. 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동안에 헌재를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희소도 될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예. 금요일쯤 되면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김기영 대변인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 선고권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헌재가 아직 한 총리 선고하지 않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을 좀 먼저 선고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또 뒤로 밀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뒤로 밀리게 됩니다 또. 저는 뭐 결과가 나온 거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사실상의 대통령의 탄핵 유무에 대해서 심증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뒤에 해야 된다. 맞붙어 있는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통된 분모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 그다음에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행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매일경제에서 두 차례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님인데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네. 그분의 칼럼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 한독수 권한대행의 문제점은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탄핵의 어떤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 이 문제고 더더군다나 2달 만에 기일을 한 번 열었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재 본인들마저도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재에 대한 어떤 권위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서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헌재가 선택적으로 속도를 심리하느냐, 선택적으로 속도 심리전에 응하느냐,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판이나 억측과 이런 의혹에 대해서 헌재가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에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헌재에 관련해 가지고 그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고 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독수 권한대행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어떤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한 총리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뭐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 날 내려질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간상 네. 같은 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 오늘 이번 주에 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연속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런 상관관계도 있지만 네.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민주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소추 사유와 한독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겹친다는 거잖아요. 네. 왜? 맞물려 있다. 한독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내란 방조, 내란 가담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국무회의,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게 탄핵 재판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의 예고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먼저 내린 다음에 동시에 하든지 그 직후에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결과를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민주당 당신들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왜 진작 선고를 했었어야지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대0 전원 기각이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전원 일치로 한다면 그것마저도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리들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법리적인 논리로 따져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겹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선고하고 직후나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신데 네. 김기영 대변인. 네, 저는
뭐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땐 8대0 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헌재가 소위 말해서 뜸을 들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통합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 마흔역 재판관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어떤 스탠스, 그 입장이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돌아왔을 때 네. 마흔역 재판관 관련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여지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헌재가 마흔역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묵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8대0으로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기각되는데도 아니 인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점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8대0 기각과는 뭐 차이가 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있는 게 네. 아니 어차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한다고 하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과를 좀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최상무 권한대행도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불복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말고도 최상무 권한대행도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절대로 마흔역 후보자 임명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선거일 관련해서 공방, 여러 추측이 많이 나오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여야가 탄핵 선고 승복선을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향해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과거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럼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네, 2월 19일에 이렇게 승복하겠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좀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좀 미묘하게 바뀐 분위기인데 김기흥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바뀐 겁니까? 스탠스가 좀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제가 됩니까? 볼 때는 변함이 없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반발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후진적 발상이다. 근데 이건 이제 자체가 제가 이게 볼 무슨 때는 말일까요? 그게 공식적인 어떤 멘트를 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도를 보면 대통령 변호인 측이라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별도의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익명의 보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공적인 어떤 입장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기에서 후진적인 발상이다. 물론 이제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후진적인 발상을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이틀 전에 당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여야가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 기자들이.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니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하게 국민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전 지키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는 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식 인터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익명의 보도로 저런 불필요한 얘기가 나갔다는 것 자체 아니면 내보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그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했다면 의도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의도성을 한다면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불복하겠다는 어떤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기의 방점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불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절차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가 공정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그 공정하게 비춰지는 면, 헌법과 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보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찰 조서 내용들을 당사자가 부정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 부장판사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잘 감안을 해서 판결을 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호소라고 보죠. 그런 과정을 좀 잘 살펴달라는 뜻이지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인터뷰 내용 후진적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증명받아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네. 거죠. 그 원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누구한테 있는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모 방송국 유튜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요. 만약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야당이니까 뭐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많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그 결정 따랐습니까?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겠다라는 말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복,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승복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 헌법재판소와 또 마은혁 후보자에게 맡길 문제지 이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리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해서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강성필 대변인의 말씀은 믿겠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잘 못 믿겠습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뭐냐면 무조건 답이 인용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쪽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8대 0이 정답이고 절대 선이고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만큼 저희도 입장에서 볼 때면 각하와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8대 0의 인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26일 날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헌재 결정이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았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승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될 수 있고 여야가 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